양도소득세 기준 시점, 멸실과 용도 변경의 결정적 차이. 혹시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이 계약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실무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장음 전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했다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이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양도 시점 기준 판단. 소득세법상 과세 판단의 핵심은 양도일 현재 자산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통상 장음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요. 그러나 세법은 계약서 문구보다 잔금일 현재의 물리적 현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건물이 존재하는지,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자산의 성격이 확정됩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잔금일까지의 일정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계약 후 장음 전 주택 멸실한 경우, 계약 이후 장음 전에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음일 현재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이는 토지 양도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토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중과 여부 판단도 토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주택 비과세를 기대하고 멸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을 전제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멸실 조건 계약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음일 기준 현황이 토지라면 그에 맞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계약 후 장음 전 상가 등 비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반면 2025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상가 등 비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단 기준이 계약일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고 주택수 계산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주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실은 제외되고 용도 변경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계약 구조가 세금 구조를 좌우합니다. 상가 전환 후 임대를 계획하는 수요도 많지만 철거 후 신축을 염두에 두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세법상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 리스크 포인트와 전략적 접근. 현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 조건 설계입니다. 용도 변경 조건의 매매 계약은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멸실 조건의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 승부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미 갈립니다. 정리 및 마무리.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은 원칙적으로 잔금일 현재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멸실 조건 계약은 토지 기준으로 판단되고 용도 변경 조건 계약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실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매도, 매수 협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산 성격 판단 시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판단이 향후 세부담 구조를 좌우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